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프랑스어 문학과 김요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프랑스어 문학과 하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프랑스어 문학과 김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프랑스어 문학과 김지윤입니다. 저는 전공을 5과목 들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4과목 들었습니다. 5과목 프랑스어 문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일단 3가지는 어학 쪽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프랑스 문학사랑 프랑스 공연예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테마 프랑스 문학, 프랑스 문학 토픽, 프랑스 문학사, 프랑스 문학과 문학 콘텐츠, 프랑스어 회화를 3학년 1학기 때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문학 수업이 되게 많네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학 쪽 공부를 조금 흥미있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회화 수업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프랑스어 회화 2A를 들었었는데 이 수업은 그 토템2라는 교재에서 주어지는 비디오를 보고 다 같이 보고 그 비디오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배우는 수업인데요. 일단 그 수업의 학생들 중에서 파트너를 정해서 1대1로 프랑스어로 얘기한다는 점이 평소에 프랑스어로 말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되게 재밌게 그리고 소중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 원어민 교수님이랑 직접 또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저한테는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수업은 박희태 교수님의 프랑스 문학과 문학 콘텐츠라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제목부터 보시다시피 문학과 문화를 동시에 배우는 수업입니다. 뒤로 갈수록 영화도 많아지고 음악도 많아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내용도 깊지 않고 진짜 겉핥기식이어서 정말 그 넓고 얕은 지식을 쌓기에 정말 좋아요. 이게 국제어 강의지만 교수님이 한국어도 해주시고 대신 비율은 국제어로 주시거든요. 좋은 강의입니다. 영상 자료가 되게 많아요. 저는 김인식 교수님의 프랑스 지방 문화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수업은 이제 에릭 노멜르라는 프랑스 영화 감독의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서전을 쓰면서 이제 시험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학점도 챙길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지용 교수님의 프랑스 사회문화 토픽을 가장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게 국제어 강의인데 교수님이 우선은 프랑스어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랑스어가 엄청 높은 수준의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게 쉽고 편한 단어를 사용해 주셔서 흥미롭게 들었고 주제 또한 약간 무거운 주제라기보다 뭐 프랑스의 최초 백화점 아니면 뭐 프랑스의 국기에 담긴 의미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풀어주셔서 저는 이 강의를 제일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프랑스어 기초 수업을 1, 2를 다 들었었는데 그때는 나오던 문법들이 복합과거나 반과거 수준에 멈췄어서 이 정도면 조금 어렵지 않다 하면서 들었었는데 이번 학기에 들었던 그 프랑스 문법 수업에서는 전미래나 대과거 같은 조금 생소한 시제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것들의 동사 변형을 외우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그리고 문학사나 공연예술 같은 수업은 하도 이제 범위가 많다 보니까 시험 기간 때 그 범위들, 광활한 범위들을 모두 외우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공부하기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다름이 아니라 델프 프랑스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델프를 우리 그 마리께서 교수님이랑 같이 준비하는 수업인데 과제가 진짜 많고 이렇게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 배양과 배두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난이도가 되게 떠돌거든요.
근데 보통은 배양을 준비하러 듣는 시험인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애초에 교수님은 원래 한국어를 안 하시는데 저희한테도 이렇게 계속 프랑스어로 말하라고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문제 풀어온 거 답 맞춰보고 왜 이 답 선택했냐 하고 서로 발표시키고 발표에 대해 질문하라 이런 것도 시키고 그리고 이런 과제들을 하루 만에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면 진짜 좋은 과목인데 그 생각보다 많아서 그러니까 화, 목인데 목요일에서 화요일까지는 되게 여유로운데 화에서 목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아침 수업이에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일단 마리케소 교수님의 프랑스어 회화 1B 수업이 좀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 대면 강의를 가야 됐다는 것도 힘들었고 일단 과제도 너무 많고 그리고 1A 수업에 비해서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재밌게 들었다고 말씀드렸던 프랑스 사회문화 토픽이 공부할 때는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과목인데요. 일단 중간은 대체 과제로 이루어졌고 기말고사가 올 서술형인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물어보시고 프랑스어로 장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프랑스를 배운 지 몇 년 안 됐었기 때문에 PPT를 모조리 통째로 다 외워야 돼서 몇 주 동안 그 PPT를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법은 중간고사를 치러보니까 그 교재에 나오는 예문들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부터는 그냥 예문을 정말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장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를 해가면 교수님이 다음 수업 때 첨삭한 걸 주시는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좋았던 게 첨삭했을 때 제가 항상 틀렸는데 또 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두고 시험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에 모아서 보고 그런 식으로 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문학사나 공연예술은 수업에서 배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시험 때 이제 많이 주관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맞는 내용을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무난한 글이 되지 않으려고 수업에 나온 작품들을 다른 작품이랑 연계해서 공통점을 좀 위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저는 딱히 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학 수업이 있고 문화 쪽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는 다 외우세요. 다 외우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도전을 하는 거는 그 종강하고 방학 때 따로 해보시고 시험 기간은 외우세요. 그리고 문법은 이분 말처럼 그냥 다 외우시면 되고 그 마리케소 교수님의 회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어를 다 외우시고 단어의 동의어도 외우시면 더 많이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성별을 외우시면 되고 하지만 델프 프랑스어는 좀 별개입니다. 델프 시험이랑 거의 똑같이 나와요.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골라서 재밌게 듣거나 아니면은 좀 강의평이 좋은 소위 꿀강이라고 말하는 강의들을 좀 골라 들으면 성적을 받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리케소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중심으로 거기에 나오는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단어들을 달달달 외웠던 것 같고 특히 성수일치 문제를 가끔 내셨던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정지용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달달 외우고 혼자 백지 테스트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 전공인 프랑스어를 살려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취직을 하고 싶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정도 때부터 꾸준히 학원을 다녔었고요. 그 학원에서 배운 수업들을 이제 복습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특히 휴학을 했을 때는 떼베오몽드라는 프랑스 그 시사 이슈나 아니면 문화를 담은 짧은 클립을 소개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걸 풀면서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프랑스어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프랑스어 회화 실력을 좀 기르고 싶어서 이날코 프랑스 학교의 학생과 함께 언어 교환을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조합은 있는데요. 프랑스어 작문 수업이랑 문법 수업을 같은 학기에 같이 듣는 거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번 학기에 그렇게 들었었는데 문법이 굉장히 겹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이 문법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다음날 다른 수업에서 그 내용을 똑같이 배운다던가 했을 때 굉장히 복습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작문이랑 문법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1월 달에 델프를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 델프 수업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어를 확실히 배우고 싶으시면 그냥 평범한 다 있는 거 다 들으시면 되고요. 문화가 궁금하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희태 교수님의 프랑스 문학과 문화 콘텐츠나 정지영 교수님의 프랑스 문학 토픽이라는 게 있어요. 맞게 분류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소수자 문학 약간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깊게 하는 거 아니고 되게 작가가 프랑스의 소수 민족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아니면 여성이라거나 아시아에서 살았다거나 되게 느껴지는 게 많고요. 그런 쪽으로 되게 좋은 강의가 있고요. 학점을 원하신다면 앙투안 코폴라 교수님의 수업들이요 팀플로 이루어져 있고 시험을 제가 알기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팀플을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진짜 힘든데 아는 사람 한 4명이서 팀 하기로 같이 들으면 진짜 좋은 수업이에요. 이제 전공 핵심, 전공 일반 구분 없어졌으니까 회화 EA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회화 수업을 많이 권장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프랑스어를 평소에 많이 말할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이나 파트너 친구들이랑 같이 최대한 프랑스어를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해 보시라는 뜻으로 회화 수업을 좀 많이들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들었던 강의였던 김민식 교수님의 프랑스 지방문화 수업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앙투안 코폴라 교수님의 미학 수업이나 문학 콘텐츠 수업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앙투안 코폴라 교수님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한 번 더 이용하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여러 번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식으로 교수님의 관심을 얻는다면 쉽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책 읽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서 문학 수업보다는 문화 수업에 초점을 둬서 이제 강의를 수강했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프랑스 사회문화 토픽 이 수업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한다면 박희태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시는 프랑스 문화정책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노윤채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비즈니스 프랑스어 수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품문이거나 아니면은 전공 진입을 앞두고 있는 1학년 학생들 중에 프랑스어나 아니면 프랑스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저희 학과에 많은 좋은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으니 망설이지 않고 프랑스어 문학과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어 문학과 화이팅! 그렇군요. 네. 대박.